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넣어보세요. 네. 간결하게 해주시고. 정치 파발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요. 쇼미더 뉴스입니다. 말 우는 거는 정치 파발마에서 에이 참. 분간을 잘 해주셔요. 주말에 하는 거죠. 천 PD가 이렇게 만들었죠. 한 청취자가 저는 오늘 두 분 조합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렇게 놀라셨어요. 네. 자, 덕담도 들었고 칭찬도 들었으니까 자 시작해 보자고요. 조금 전에 그 두 자리 추가 인선이 있었어요. 장관 어떤 인물이 후보자 발탁이 됐죠? 네, 두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명이 됐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황건 전 농업진흥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지명이 됐습니다. 이번 두 사람도 소위 뭐 안철수계입니까 어때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아닌 걸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그렇죠, 장관. 18개를 다 했죠. 안철수계 인물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계 인물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그 불만이 많은 상태인 걸로 보여져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공동정부를 하기로 했는데 공동정부는 내각에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공동정부 가능이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로 거론되던 안철수 위원장도 안 들어가고 네. 내각에도 전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한 때문에 4명 정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정도 얘기가 있었죠. 최진석 예. 그 교수가 예, 사회부총리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 물망에 네. 올랐었죠. 안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 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선 발표 후에 보니까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더라고요. 네, 오늘 인수위를 비롯해서 모든 공식 일정이 취소가 됐고 세 가지 이제 지금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삐그덕의 정황이 첫 번째는 이태규 네. 인수위원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만뒀죠. 예. 두 번째로는 합당도 지금 더 한 걸음 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이태규 인수위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진화 쪽에 이런 갈등의 진화의 무게를 뒀던 원래 하마평에는 이태규 인수위원이 행안부 장관 그렇죠.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됐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하고 싶다 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안 됐거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일정을 이제 취소한 건데 이 이태규 인수위원이 장관에 지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안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권영세 인수부위원장도 의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통일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안철수계 인물이 다 빠지는 그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수위 측이나 뭐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쪽에 이제 분위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추천은 받았는데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 검증 그리고 전문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 이유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마음만 있다면 안철수 위원장한테 또 다른 분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아예 그냥 배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왜냐하면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단만 주고 예를 들면 그럼 좀 만나서 이분은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다른 분을 추천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능력 위주로 뽑았다 네, 이러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지금 최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따져보니까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다른 인물로 좀 추가로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제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사실관계는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근데 사실관계도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는 의견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 네. 그런 얘기하는 기회가 시간이 없었다라고 없었다는 얘기를 거죠. 과학기술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아닙니까? 4차 그러니까요. 산업혁명 얘기하는 그러니까 분인데. 본인이 전문성 있는 두 자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건복지나 보건복지하고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인데 둘 다 이제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리고 거죠. 또 대표적인 자리가 있죠. 중소벤처기업부에 안철수계로 알려진 이현주 전 의원도 거론이 됐는데 이영 비례대표 의원이 낙점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영 의원은 무슨 자격이 있죠? 이현주 전 의원은 무슨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자꾸 접으면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 취재를 좀 해오셔야죠. 저는 이 인선 원칙이 궁금해요. 그래서 인선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인선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인사 배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팽당한 것이다. 이런 뭐 또 평가를 그렇죠. 했어요. 뭐그 평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죠. 공동정부하자고 단일화 때 합의를 했는데 네. 공동정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수위원장 끝나면 본인은 그냥 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합당도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예요. 거의 합당 마무리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알겠어요. 이 관련해서 오늘자 그 문화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3시간 전쯤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예.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이 명퇴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이 당직자 전원이 합당 전에 국민의힘과 합당 전에 명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해당 사실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공동정부론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실무진들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어때요? 그 합당 얘기는 그래서. 합당 이야기도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는 실무 협의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합당하기 위해서 당의 어떤 철학, 예. 그다음에 당의 구성을 어떻게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하여튼 뭐 지방선거 때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공천위원 구성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시각각 전개돼야 되는데 빨리 발표되지 않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더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당에서 더 적극적이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의 문제다. 예. 자, 이렇게 공동정부 무산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배현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선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공동정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끌어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수위의 기간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안철수 위원장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 5년이라는 긴 세월 이제 출발도 아직 안 했다. 아니, 이게 뭔 뜻이에요? 첫 번째 이제 소통이죠. 소통인데 지금 그러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금 삐진 사람은 안철수 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철수 위원장을 삐치게 만든 원인 제공이 뭐냐?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인선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천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영세 인수 부위원장이 통일 분야하고는 무슨 전문성 관련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배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당이 합당할 때는 큰 당이 가령 최진봉 교수와 저하고 사이에 똥코베라고 사이에는 나이 든 형님이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안 생기려면 알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반론 없으세요? 반론 없습니다. 배려하도록 있을 수가 하겠습니다. 배려하고 없죠. 있습니다. 늘 제가. 있을 두 수가 분 없죠.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표정이 좀 어두운데 배종찬 소장님. 왜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죠? 근데 최 교수님, 예. 안 위원장이 이러다 보니까 본인 거치 고민에 들어간 게 아니냐. 어제 저녁 모임에도 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저녁 예정됐던 윤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 여기도 뭐 참여를 안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10시 반에 서울 소방본부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거든요. 이걸 취소하고 연락도 지금 안 되는 상태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불편한 심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차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게 이태규 위원의 인수위원 사퇴라고 하면 그것도 저는 안철수 위원장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정을 모두 다 취소하고 윤상정과의 만남에도 가지 않은 것은 결국 본인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저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까지 18개 국무총리까지 하면 19개잖아요. 오늘 추가로 이제 2명 했는데 19개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뭔가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인수위원장직을 뭐 던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뭐 발표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 가고 그럴 때 나중에 혹시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전망도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보이죠. 한 그래서 청취자께서요. 최진봉 교수님한테 방송을 여기저기 많이 하시던데 학생들 강의는 언제 하십니까? 저도 참 궁금해요. 정말. 저희는 지금 이제 대면 비대면을 2개로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예. 제가 2과목은 비대면으로 하고 1과목은 대면으로 해서 예. 방송 없는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방송을 할 수가 없죠. 알겠어요. 청취자분이 궁금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물어본 거니까 딴 생각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중용될 거다. 이런 예상들은 세간에 널리 알려졌던 건데 자, 어제 이 시간 꼭 하루 전이네요.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이 인선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당선되고 나면 측근들은 가능한 한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측근들이 어느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요. 전체 내각에서 가장 그 힘 있는 그런 장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으로 보면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어쨌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해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뒤끝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수사 결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 때 과연 법무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까?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지만 독직 폭행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그걸 활용해서 뭐 본인의 권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검찰을 믿지 못해서 검사장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분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과연 법 집행은 공정할까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전면전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말이죠. 조응천 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민정수석 업무 중에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검찰과 업무 연락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또 업무에 달통한 분들이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왕장관이 되는 거죠. 그 검수완박 이후에 6대 범죄를 그러면 어디다 둘 것인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KFBI로 간다. 그 중론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딱 노루목을 지금 차지를 하는 거죠. 네, 조응천 의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인데 결국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없앤다고 그러더니 법무장관이 그걸 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무장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인사검증을 민정수석 없앤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 때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 또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그러면 법무부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 모든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되면요. 임명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망들은 했지만서도 그 자리에 한동훈 법무원 부원장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검찰 내에서도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연수원 부원장. 그분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충격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명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건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에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보면요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야당과 뭐 강대강 대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네. 있어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냐에 따라서도 또 반응이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입니다. 인사 테러다. 그리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면 대결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이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돌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장관 후보자 이제 발표가 됐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거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보이콧이라 하면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인사청문회까지 보이콧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사위원회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이런 인사는 같이 인사청문회 못하겠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가능성도 있고 열려 있고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선택의 여지는 있고요.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적합치 않은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요. 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필사즉생하겠다는 이 각오를 밝혔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네네.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어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 이런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거부권 행사해달라 해주십사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거죠. 네. 예,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김호수 검찰총장 발언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누구는 위헌이라고 그러고 누군 또 아니라고 그러고 최진봉 교수님 네.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뭐 약간 변호사나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제 김호수 총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조항이거든요. 헌법 제 12조 3항하고 헌법 제 16조인데요. 검찰권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 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조 3항을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등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 이게 명시돼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김호수 총장의 주장이에요. 네. 그 말은 결국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해야 된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렇게 거고요.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개의 조항은 헌법의 규정에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신체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게 아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검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수사가 끝나고 났더라도 한 번 더 걸러지고 그게 법관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져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네. 행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길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김호수 검찰총장 말대로 하면 경찰도 수사권이 있으니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그 논리로 따지면.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가 저한테 항의성 문자를 보내셨네. 네. 일구님 왜 이렇게 오리목을 쥐고 돌리고 있어요? 오리목 아파요. 허다가 아닌가요? 닭이죠, 닭. 네. 이거 신호용어로 밖에 하고 교신할 수 있는. 제가 소리를 좀 내드릴까요? 네. 꼭기요. 네. 음악을 안 줬어 왜? 네. 이거 흔들면 음악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닭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 자, 없으니까. 세 번째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예. 요 얘기만 더 해볼게요. 지방선거까지 이제 48일 남았는데 네. 서울시장 판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판세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어느 민주당 후보를 대입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더 앞서는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가상양자 대결인데 네. 두 대결만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대 송영길. 자, 오세훈 50.8%, 송영길 39%.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공천 관련 논란을 빚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략 공천에 네네. 이낙연 대 오세훈, 오세훈 대 이낙연, 오세훈 47.4%, 이낙연 35.7%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오세훈 시장이 유리한 건 맞아요. 첫째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자를 조금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고 개파 싸움처럼 비춰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국민적 실망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논란 하지 말고요. 개파 네. 싸움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누가 공천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예비 후보로 그걸 경선을 안 하고 같은 전략 공천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전략 공천하게 되면 경선 안 하는 거잖아요. 경선 안 하고 그러면 당에서 모르겠어 지도부가 정하는 어떤 사람이 전략 공천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예비 후보로 등록도 안 했던 사람 갑자기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네. 지금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던 그 결과를 보면 누가 나오도 지금 지는 결과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오는데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전략 공천하는 최진봉 거잖아요. 교수님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듣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장관 후보 인선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봉보로 봉봉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여론을 무시한 인사는 안 된다. 봉 교수님 땡벌인데 톡 쏘는 맛이 없어요. 뻘이 등장해요. 야, 자, 알겠어요.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온고파직하노라. 괜찮았는데 아니 이거 1박 2일 잠도 못 자면서 만든 거예요. 왜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 음영 틀린 사람이 아니 천 PD 이럴 거야.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